자, 비아고등학교 6반, 7반, 8반 학생들 오늘 원격 수업을 맞이해서 경우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선생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집중력, 그 다음에 뭐 끈기, 계속 생각하면서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지 몇 가지 계산할 때 잘못 한두 군데 빠뜨려 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 했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하고 한번 내용 복습을 하고 오늘 문제 수학 중심 교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 했던 거 잠깐 보시면 일단 경우수를 지금 하고 있었죠. 요 경우수가 두 가지가 법칙이 있었지. 먼저 합의 법칙이 하나 있었죠. 선생님 지금 적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곱의 법칙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합의 법칙을 쓸 것이냐, 곱의 법칙을 적용할 것이냐는 특별하게 우리가 기다리는 말이 있다 그랬지. 합의 법칙은 보통 또는이 들어가 있으면 합의 법칙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그리고라든가 또 어떤 시행을 동시에 시행을 했다. 이랬을 때 곱의 법칙을 쓴다는 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도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뭐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냐? 사실 그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 문제가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것들도 이해가 잘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오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본 개념은 잡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히 경우수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계속 공부를 계속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 공부를 미리 해본 사람은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걸로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학 중심의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514번 대표 문제부터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네. 산이 나와 있죠. 등산로가 나와 있네. 그런데 여기 등산로에가 정상이 있고요. 약수터 있고 쉼터 있고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봐보세요. 입구에서 출발을 해서 약수터 또는 쉼터. 자, 여러분 또 기다리면 나왔네. 또는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약수터 또는 쉼터를 거쳐서 정상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조건에는 같은 지점은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말은. 왜냐하면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똑같은 걸 내려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이제 구상을 해야 되겠죠. 먼저 입구에서 이제 한번 써볼까요? 먼저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 입구에서요. 약수터 또는 쉼터를 간다. 먼저 약수터를 간다 할까요? 입구에서 약수터를 먼저 갑니다. 잠깐 여기를 지워볼게요. 한번 선생님이. 자, 코스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입구에서 약수터를 가죠.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약수터에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약수터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하나 있겠고, 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입구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쉼터로 가야겠죠. 쉼터. 그 다음에 뭡니까?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잠깐만요. 근데 요것은 혹시 될까요? 여기서 입구에서 쉼터로 가고 정상으로 가고, 이것은 어쩔까요? 입구에서요. 안 되겠네. 약수터를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쉼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정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냐. 자, 여러분 어떨까요? 요거하고 또 입구에서 쉼터를 먼저 가고 약수터를 가고 정상을 가면 어떨까? 이런 거.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떤가 봐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확대를 잠깐 해볼게요. 여기에서 자, 여기 지금 좀 지저분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요 쉼터에서 약수터까지는 길이 없어요.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쉼터에서 약수터까지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길이 없어요. 잠깐만 지금 아이패드가 좀 버벅거려서 계속 쉼터에서 약수터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쩔까요? 만약에 쉼터에서 약수터 길이 만약에 이렇게 한 개라도 있었다, 한 곳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3번, 4번은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쉼터에서 약수터까지 길이 없어요. 현재 우리 민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갈 수가 없다. 약수터에서 쉼터를 간다든가 쉼터에서 약수터를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여기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입구에서 약수터로 가고 여기는 다 이고입니다. 이고. 그러죠. 그리고죠. 그리고 다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무슨 법칙이 성립하겠어요? 고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입구에서 약수터로 가는 코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코스가 몇 가지인가 봐보세요. 두 가지가 있죠. 2. 그 다음에 약수터에서 정상까지 가는 코스가 몇 가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당연히 고배하겠죠. 그럼 몇 가지야? 6가지가 하나 나오고요. 다시 입구에서 쉼터로 가볼까요? 입구에서 쉼터로 간 것은 두 가지. 쉼터에서 정상까지 가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거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여기는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그러면 여기 6하고 4를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헷갈리죠? 네. 자, 요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뭘까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더하기가 돼야 되겠죠. 더하기가. 자, 그럼 왜 여기가 더하기가 돼야 되냐? 이유는 이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1번 코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2번 코스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1번하고 2번 사이는 뭘로 이어져야 될까요? 이렇게 가든지 또는 그렇죠. 1번 또는 2번으로 가면은 입구에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여기가 또는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야? 10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또 잘못해서 한 사람은 이게 헷갈리는 거야. 6 곱하기 4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4가지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건 답이 아니다. 여러분 꼭 이런 개념을 잡아야겠지. 그러니까 방금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도 수업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우수에서 합의 법칙을 쓸 것이냐 고배 법칙을 쓸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가능한 한 문제를 다 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을 잡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515번 문제 밑에 문제입니다. 자, 515번 문제를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뭐가 그림이 좀 잘못 나왔네. 여기가 지금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가 세 가지 코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코스가 여기가 수영장, 얘가 학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여기가 세 개가 있네요.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집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학교를 거쳐서 수영장에 갔다가 또 다시 집으로 와야 한다네. 이런 방법수를 구해라.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집에서 출발을 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학교 거치고 수영장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코스를 적어보자. 1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집에서 출발하죠. 어디로? 학교로 갈까요 일단? 그렇지. 그 다음에 수영장을 가야겠죠. 그래서 수영장에서 집으로 오는 코스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쓸 때는 여러분 코스가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는 길이 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자, 또 하나 더 있을까요? 하나 더 있겠네.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학교를 걷자. 자, 이건 안 되죠. 집에서 수영장 갔다가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온다?
이건 안 되죠, 이건. 왜냐하면 여기 문제에서 집에서 그냥 학교를 거쳐서 학교를 먼저 가고 그 다음 수영장 가고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2번 해당 사항이 없네. 선생님 될 줄 알았는데 문제를 자세히 안 해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코스 몇 가지입니까? 4가지가 있죠. 학교에서 수영장 가는 코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죠. 수영장에서 집으로 가는 코스가 몇 가지? 2가지가 있습니다. 요 3개를 어찌해야 될까요? 곱해야겠죠. 여기가 다 이거야, 이거. 집에서 학교까지 가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영장까지 가고 그리고 집으로 오니까. 그래서 답이 몇 가지야? 24가지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또 그럴 거야. 선생님 평가에 나와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사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 경우수를 사실 언제 그랬죠? 맨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 생각 6학년이나 5학년 때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배우고 있죠.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2학년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미안합니다만 출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6번. 516번 문제는 지금 여기 문제가 좀 빠져가지고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캡처를 했으니까 좀 지저분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A점, B점, C점, D점 4점이 있어. 길이 코스가 다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A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D점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A점이 여기 있습니다. D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 A점에서 D점으로 한 코스들을 다 써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먼저 A에서 어디로 갈까요? B로 간 다음에 D로 갈 때가 있겠죠. 첫 번째. 다 써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A에서 C를 간 다음에 D로 갈 수가 있겠죠. 자, 2가지만 있을까요? 더 있어요. 여기는 지금 B하고 D 이렇게 딱딱 한 군데만 거쳐서 D로 갔잖아요. 근데 B, C를 다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적어볼까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A에서 B를 거치고 그 다음에 D로 간 게 아니라 C로 간 다음에 D로 갈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있죠. A에서 C로 갔다가 다시 B로 갔다가 D로 가는 거죠. 지금 선생님 이 4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선생님 쓸 때 주의할 것은 코스가 다 가는 코스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에서 B로 가는 코스, B의 그 코스를 곱해야겠죠. 다 얘가 2고니까요. 자, A에서 B로 가는 코스 몇 가지? 2가지. B에서 D로 가는 코스 몇 가지? 1가지. 그럼 이것은 2가지. 두 번째, A에서 C로 가는 코스. A에서 C로 가는 코스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C에서 D로 가는 코스는 2가지입니다. 그럼 몇 가지야? 6가지. 다시 A에서 B로 가는 코스 몇 가지? 2가지. B에서 C로 가는 코스 몇 가지? 2가지네요. C에서 D로 가는 코스 몇 가지입니까? 2가지입니다. 이거 다 곱해야겠네. 몇 가지? 8가지.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코스 참 정말 힘들죠.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지치면 안 돼, 도중에. 그럼 틀려버려, 비참하게.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코스 몇 가지? 2가지. B에서 D로 가는 코스 1가지네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6가지. 보세요. 더 해볼까요? 이거 전부 더 해야 되죠. 왜? 지금 아까 말했죠. 이 경우 요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하더라도 D로 가니까 여기는 또는 여기도 또는 이렇게 또는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또는 더 해야 돼요. 2, 6, 8, 6 다 몇 가지죠? 22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경우 수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하나 딱 놓쳐버리면 다 틀려버리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공부하는데 선생님 아까 그랬죠. 힘들더라도 좀 인내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인내력이 없으면 이런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옆으로 가볼까요? 205페이지. 자, 여러분 여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나 봅시다. 뭐라 나왔냐면 봐봐. 여기 오른쪽 그림 같은 영역이
영역이 네 군데가 있네요. 보세요. A 있고 B 있고 C 있고 D 있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네 가지 색을 칠한답니다. 그 네 가지 색은 어떤 색인지 모릅니다. 뭐 빨간색이 될 수 있고 노란색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돼. 그냥. 근데 뭐라 그러냐 봐봐.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다. 그런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여 구분해야 된다. 그럴 때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문제를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사실 이제 선생님도 계속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이 정도 문제를 또 선생님이 여러분 또 이런 말 해서 안 되는데 요거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풀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 잠깐 해볼까요? 자, 일단은 봐봐. 여기에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이 있지. 이렇게 할게요. 요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번호를 줍시다. A, B, C를 할까요? 스몰 A, B, C, D. 색깔을 그냥 A, B, C를 하게요. 뭐 그린, 화이트, 블랙, 레드 뭐 그런 것보다는 A, B, C를 하게요. 그러면 요 말이야. 만약에 여기가 A를 칠했어. 여기를 만약에 A를 칠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만약에 A에, 자, 선생님 보세요. A에 칠한다면, 자,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봅시다. A에, 잘 보세요. 좀 유치한 설명이죠. 만약에 이렇게 칠해버리면, 여러분 요거 두 개 구분이 안 되죠. A, B가. 그죠? 봐봐봐. 자, 자, 깜짝 놀랐네요. 요 A하고 B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여기를 모두 다 파란색, 이렇게 인접한 부분, 이렇게 파란색 보면은 구분이 안 돼 버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요.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A를 칠했다 그러면 여기는 B, C, D 중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뭐죠? 여기가 A하고 C 인접돼 있으니까 또 B 여기는 A, B가 아닌 다른 뭐 C로 가고 여기 D로 가고 이렇게 칠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기가 인접됐기 때문에 다 여러분 구분.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걸 할 수 있죠. 여기 마지막에 있잖아요. 여기는 꼭 D가 아니라 만약 여기를 갖다가 보세요. B를 칠하면 될까 안 될까요? 봐보세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파란색이었다 자. 그럼 여기도 파란색 맞죠? BB니까. 그러면 여기를 빨간색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을 칠하더라도 어쩝니까? 구분이 되죠. BD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를 혹시 여러 문제를 처음 풀어놓은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럼 선생님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진짜 문제나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현재 여기를 이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우리가 스몰 A, B, C, D로 줬죠. 자, 그래서 풀이를 한번 해봅니다. 자, 풀이는 선생님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이게 뭔 말이냐. 먼저 방법 1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편하고 쉽고 간단한 게 좋아하죠. 그래서 선생님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먼저 A를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인접한 부분이 가장 많은 곳을 먼저 스타트를 걸어야 돼. 자, 볼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A하고 인접된 부분이 몇 군데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입니다. 자, 써볼게. A는 세 군데. 자, B하고 인접된 부분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B하고 인접된 부분. 요 B하고 인접된 부분은 A 있죠? C 있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C하고 인접된 부분 몇 군데 올까요? C는 B하고 인접되어 있죠? D도 인접되어 있죠? 요것도 C도 세 군데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D 봐볼까요? D를 볼까요? D는 C하고 인접되어 있죠? A하고 요것도 두 군데네. 자, 그래서 요런 색칠 문제는 꼭 이런 규칙을 갖고 한 게 좋다. 요렇게 인접한 부분이 많은 곳부터 해야 돼. 많은 곳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A하고 C를 정해서 먼저 A, C 색깔을 먼저 칠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접한 부분이 많은 곳부터.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 선생님 해볼게.
자, A에다가 먼저 칠할 곳이 몇 가지 색 있을까요? 네 가지 색 스타트가 네 가지 색 했으니까 A에 네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C다 그랬죠? C는 그러면 얘가 네 가지가 들어갔지. 그러면 C는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왜? A하고 C가 인접됐으니까 A에 쓴 색은 안 써야 되니까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 D는 상관이 없죠. 어디가 똑같이 두 군데 있으니까. 그럼 B로 갈까요? 그러면 B는 몇 가지 들어갈까요? 두 가지 들어가겠죠? 왜? A하고 C하고 인접돼 있었으니까. A, C 쓴 색은 B에서는 못 쓰잖아요. 구별하기, 영역, 인접한 영역이니까 서로 다른 색이다.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어쩔까요? 아, 그러면 4, 3, 2, 1이다? 아니죠. 왜요? 여기 D는요, A하고 C는 인접돼 있어서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다. 근데 여기 B 있죠. B하고도 똑같은 색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고죠, 이고. A에는 네 가지, 여기도 다 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죠? 곱하기가 되면서 이 문제는 당연히 답이 얼마입니까? 12에다가 4를 곱하죠. 답은 48가지가 되겠습니다. 맞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을 좀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아, 그러면 선생님 나는 이렇게 본대. 근데 선생님이 또 하나 아까 방법 두 가지라 그랬잖아. 그래서 또 다른 방법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방법 2는요.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48가지 기억해 놓으세요. 지우겠습니다. 좀 좁으니까. 답이 48가지 나왔었죠? 방금. 자, 써놓겠습니다. 일단 답 48가지. 자, 그럼 선생님 방법 2는 뭡니까? 빨리 말해 보시죠. 뭐 그냥 농담입니다. 빨리 할게요. 방법 2는 어쩌냐? 여러분들요. 여기를 좀 분류를 하는 거야. 분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먼저 1번. 여기 A, B, C, D가 A, B, C, D 색이 네 가지 색이 있으니까 모두 다를 때가 있겠죠. 모두 다른 색을 써버려. 그렇지? 그런데 요거 말고도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여기서 A하고 C 똑같은 색 쓸 수 없죠.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은 색 쓸 수 있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네. 어떨 때가 똑같은 색 쓸 수 있을까요? B하고 D가 똑같은 색 쓰면 되죠. 그죠? 요 B하고 D는 인접 안 돼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풀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풀자는 거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렇지? A, B, C, D 모두 다른 경우 아니면 B와 D가 똑같은 경우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요 경우는 어쩌냐? A, B, C가 모두 다르니까 A에는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가지 들어가죠. B에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C에는 두 가지. D에는 뭐예요? 한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4, 3, 1로. 그럼 몇 가지입니까? 24가지고요. 그 다음에 B하고 D가 똑같다 그랬죠. 그럼 A는 몇 가지야? 네 가지. B에는 세 가지죠. C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야. 자, 잠깐만. 여기서 1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주의할 일 봐봐. 여가 왜 1이냐? 여러분 여기 1하고 요 1은 틀립니다. 의미가. 요 1은 뭔지 아세요? 요 1은요. B하고 D가 똑같으니까 여기 세 가지 색 중에서 똑같은 거 무조건 하나를 쓰는 거야. 그렇지? 자, 잠깐만요. 자, 여기가 A 썼어. 네 가지. 여기를 B 썼어. 여기를 C 쓰죠. 요런 거죠. D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를 A 썼고 여기를 B 썼어. 여기는 C 썼어. 여기는 뭘 써야 되죠? 다시 B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B니까 한 가지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달라. 그래서 여기도 24가지야. 그런데 여기는 요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니까 두 개를 더해서 답이 48가지라는 거죠. 어렵죠? 선생님 이렇게 분류해서 풀 수도 있어야 된다. 자,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죠. 근데 또 하다 보면 늘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풀어볼까요? 다시 밑에 518번 한번 봐보세요. 이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A, B, C, D 네 가지 색을 여기가 지금 몇 가지 색입니까? 네 가지 색을 쓴다 했죠. 네 가지 색을. 그런데 영역은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똑같아 말은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아. 그리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해야 돼. 그러면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아까 이것도 방법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빠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방법 2, 1. 자, 아까처럼 먼저 요 A에는 몇 가지, 자, 아까 전에 그랬죠. 가장 인접한 부분이 많은 곳부터 시작을 해라. 여러분 보실 때 눈으로 봐보세요. 가장 인접한 곳이, 잠깐만요. 여기서 가장 인접한 곳이 많은 곳이 어딘가 봐보십시오. A 보세요. 요 A는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네요. A가 제일 많죠. 봐보십시오. 그렇죠? 여기 B는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네. 그렇죠? 또 C 같은 경우는, 자, C 같은 경우는 몇 군데입니까? C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있네. 그렇지? D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A가 가장 많고요. A가 네 군데, C, D가 세 군데, B, E는 두 군데씩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A를 먼저 제일 처음에 A를 먼저 칠해야겠죠. 자, A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겠죠. 네 가지니까 네 가지. 그러면 C에는 C가 세 군데 있죠. C는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 맞죠? 그 다음에 D가 아까 세 군데, D도 몇 가지일까요? D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여기가 세 가지, 여기가 두 가지야. 그 다음에 B는 몇 가지일까요? B나 E는 한 군데, 두 군데 있으니까. 요 B는요, A하고 인접하고 C하고 인접하니까 A, C 빼고 다 쓸 수 있으니까 A, C가 두 가지니까 두 가지 색 있으니까 두 가지. 네 가지 색 중에서 두 가지만 쓰면 되겠죠. 또 E도요, E도 B하고 A하고 D하고 인접돼 있으니까 A, D에 있는 색이 아닌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빼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곱하기 하니까 요것이 얼마입니까? 12. 요것이 8이죠. 그럼 96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됐지? 자, 선생님 들어보죠. 그런데 이 문제를요, 아까 선생님 말했죠. 이렇게 하지 않고 분류를 해도 된다. 자, 그러면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화면이 지워져야지. 자, 내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패드 잘못이네요. 또 아이패드가 튕겨져 나갔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나왔죠? 자, 여기 그림에서 아까 선생님이 분류를 한번 했죠. 방금 두 번째 여기 문제도요. 방금 다시 보니까 요거 분류를 했잖아요. 방법 2. 그래서 이것도 분류를 한번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이제 방법 2입니다. 다르게 푸는 방법 2를 쓸게요. 방법 2. 아까 그러면 여기는 모두 다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냐? A, B, C, D에 모두 다른 색을 칠 수 있냐 없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습니다. 왜 없죠? 영역은 5개인데 색깔이 4개니까 모두 다 똑같은 색을 다른 색을 칠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두 개 같아. 그렇게 같은 쪽을 설정해야죠. 자,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 B하고 D는 인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 B하고 D가 같을 때 이럴 때 보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C하고 E도 같을 수가 있겠죠. C, E가 같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B하고 E도 같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왜? B는 인접 안 돼 있으니까. 또 있죠. 바로 어떻게 될 때가 있을까요? 동시에 두 개 같을 때가 있겠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야? B하고 D도 같고 또 뭐죠? C하고 E도 같을 때가 있겠죠. 봐보십시오. B하고 D가 같다.
C하고 E가 같다. 그 다음에 B하고 E가 같다. 그 다음에 좀 복잡하면 B도 같고 C도 같을 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럴 때 각각 경우수가 몇 가지인가? 아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방법 1로 푸니까 아까 96까지 나왔습니까? 96까지 나온 거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로 나온 거. 자, 먼저 B하고 D가 같을래 볼까요? 자, B하고 D가 같다 그랬으니까 자, 먼저 아까 말한 대로 A에다 먼저 A를 먼저 해야 되죠. A는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그 다음에 C가 몇 가지였죠? 세 가지. 그 다음에 D가 몇 가지죠? 두 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B하고 D가 같다 그랬지. B하고 D가. 그러니까 D가 두 가지였으니까 B도 뭐죠? B는 몇 가지일까요? 당연히 한 가지가 돼야 되겠죠. 왜? 이 한 가지는 여기 두 가지 중에서 똑같은 셋 쓰니까 무조건 한 가지가 돼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E는 몇 가지일까요? E는요? E는 어쩝니까? 요 E는 B하고 D가 똑같으니까 요 E는요? E는 몇 가지일까요? 말해보세요. 한 가지나요? 맞습니까? 한번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자, 요것을 계산하면 몇 가지입니까? 4, 3, 2, 1이니까 24가지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하자. C하고 E가 같을 때 해야 되지. 잠깐만요. 자, C하고 E가 같습니다. C하고. 자, 그럼 똑같이 A 몇 가지? 네 가지. C는 몇 가지? 세 가지. D는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B는 몇 가지죠? 한 가지. E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되죠. 이것도 몇 가지입니까? 24가지.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B하고 E만 같을 때. 자, B하고 E가 같을 때입니다. B하고 E가 같을 때니까 B하고 E는 어떻게 됩니까? A니까 A가 네 가지, C가 세 가지, D가 두 가지. 그리고 요 B는 한 가지죠. 왜? 맞죠? 여기서 한 가지 써니까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가지죠. 여기가 24개. 그 다음에 B하고 D도 같고 B하고 D도 같고 C하고 D도 같고. 자, B하고 D도 같으니까 A는 몇 가지? 네 가지. C는 몇 가지? 세 가지. D는 몇 가지? 두 가지. BD가 같다 그랬죠. 한 가지죠. 여기도 한 가지입니다. 24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답이 총 몇 가지입니까? 진짜 96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맞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이 여기 일들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 일들의 의미는 좀 다르다고 했지. 그 일들의 의미를 다른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51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니까 이제 봐봐. 4개 영역이 나와 있죠. 색이 4색이죠. 4가지 색. 그리고 똑같습니다.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저와 문은 서로 다르다. 자, 칠하는 방법 수를 구해놨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방법 1.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A하고 인접된 부분 두 가지입니다. B하고 전부 다 똑같거든요. 모든 영역이 인접되면 다 두 개가 똑같아. 아까 선생님 그랬지. 인접한 부분이 많은 곳부터 잡아라 그랬지. 그래서 요거는 어디를 똑같으니까 다 어디를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 1은 여러분이 빨리 푸는 방법들 한번 해볼까? 자, 봐봐. 방법 1번은 자, A에 몇 가지 들어갑니까? A부터 하자. 4가지지. B에는 몇 가지 들어갑니까? 3가지죠. 그 다음에 D에는 몇 가지 들어가나요? C에는 몇 가지가? 2가지 들어갈까요? 잘 생각해봐. 아닙니다. 2가지도 올 수 있고요. 여러분 잘 봐. 1가지도 올 수 있어. 이게 중요해. 2가지도 올 수 있고 1가지도 없다. 이게 뭔 말이냐? 여기 2가지는요. 요 2가지는 A하고 C가 어쩌죠? 다를 때입니다. 색깔이야, 색깔. 색.
A하고 C가 색깔이 다른다 그러면 여기가 4가지고 여기가 3가지고 여기는 2가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A하고 C가 색깔이 같으면 여기는 지금 같을 때야. A하고 C하고 색깔이 같으면은 4가지면 3가지 여기는 1가지가 나와야 되죠. 이 1가지가 A에 썼던 그 똑같은 색이니까 1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지? 이렇게 나눠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D는 뭐죠? 자, 봐보세요. 여가 자 위에 A하고 C가 달랐을 때 생각해. 잠깐만. 얘가 다른 거야. 그럼 2가지라 했지. 그럼 이 D에는 몇 가지 나옵니까? 마지막에 1가지 아닙니다. 왜? 1가지가 아니야. 왜? 여기서 요 D는 A하고 C만 인접됐으니까 여기 D는요 B하고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죠? 2가지로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 마지막 여기 해야죠. 여기. 그럼 여기는 몇 가지냐? 마지막에. 보세요. 잠깐만. 지금 요거지. 4가지, 3가지, 1가지. 요 1가지는 A, C가 같을 때였죠. 그럼 이때는 몇 가지 나올 거예요? 이때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는요. 3가지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A하고 C 색깔이 똑같아 버렸잖아. A하고 C 색깔이 똑같으면은 여기 쓴 2개는 똑같은 색이야. 똑같은 색이니까 나머지 이 뒤에는요. 요 뒤에는 A하고 C에 칠한 색 똑같은 한 색 말고 나머지 4색 중에서 한 색을 빼니까 3가지 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계산 요쪽 해 볼까요? 요 몇 가지입니까? 48가지죠. 그렇죠? 요렇게 해 볼까요? 4, 3, 1, 3, 36가지네요. 그럼 이 2개를 더하니까 몇 가지죠? 84가지가 답입니다. 이렇게 되지.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것은 여기를 2개를 나눈다는 게 중요해요. 나눈다는 게. 자, 그래서 선생님 봐보세요. 이 문제를 아까 선생님 그랬죠. 방법을 2번째를 쓴다 했지. 방법 2번째가 뭐야? 분류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분류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잘 보십시오. 자, 여기 안 지우고 방법이 있을게. 자, 방법 2 해볼까요? 자, 방법 2는 아까 선생님이 나눈다 그랬지. 자, 이걸 어떻게 나누냐. 자, 여기서 요거 있죠. 먼저 1번 모두 색이 다를 때 쓸 수 있을까요? 모두 색이 다를 때. 자, 있죠. 왜? 보세요. 영역이 4개인데 영역이 4개인데 색이 4개인데.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A 몇 가지? 4가지. B는 3가지. D는 2가지. C는 3가지. D는 1가지. 자, 일단 여기는 자, 이렇게 라인을 그을게요. 요 이론은 끝났습니다. 일단 2번째 합니다. 그럼 몇 가지야? 24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2번째. 이제 어디 같을 때도 있죠. A하고 C가 같을 때 있겠죠. A하고 C가 같을 때. 또 어떨 때 있을까요? B하고 D가 같을 때 있겠죠. 또 하나 더 있죠. 뭐? A하고 C도 같고 B하고 D도 같을 때가 있겠죠. 보세요.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A하고 C가 같을 때는 어쩌자. 자, A에 칠할 때 몇 가지? 4가지. B에 칠할 때 몇 가지? 3가지. 자, C에 칠할 때 몇 가지죠? 2가지? 아니야, 2가지 아니야. 왜? A하고 C가 똑같으니까 이 A에 칠한 거 무조건 여기가 칠해야 돼. 그럼 여기는 얼마야? 1이야, 1. 한 가지밖에 없죠. A에 칠한 것 중에서 하나를 뽑은 거니까. 맞죠? 이거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D에 칠할 건 몇 가지입니까? 2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야? 또 24가지. 맞지? 그 다음에 B하고 D가 똑같을 때, 자, 이제 좀 적응이 되죠. A에 칠할 때 4가지, B가 3가지. 그 다음에 C는 2가지죠. 그 다음에 D는 몇 가지일까? D는 B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몇 가지야? 1가지가 되겠죠. 봐봐, 기억을 해. 그러면 이걸 계산하니까 또 이거 몇 가지? 요것도 24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하고 C도 똑같고 B하고 D도 똑같아야 되지. 그럼 해보자. A 몇 가지? 4가지. B는 몇 가지? 3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C는 몇 가지야? A하고 C 똑같아야 되죠. 몇 가지? 1가지. 그리고 D는 몇 가지? B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B하고. 그러니까 또 몇 가지? 이것도 1가지죠. 이렇게 돼야 돼요. 보니까 이게 12가지입니다. 보세요. 진짜 맞죠? 요것도 84가지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방법 1과 방법 2는 똑같습니다. 풀이 과정이. 답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뭘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한번 더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생님만 믿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 그래야 되지. 자, 이제는 넘어갑시다. 자, 오늘 수업은 두 번째 경우수 두 번째 시간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또 돈이야. 여러분들 또 우리가 수학을 하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돈 계산은 잘해요. 요거 바꿔야 돼. 100억짜리 동전 3개, 50억짜리. 아마 여러분 눈이 그냥 뜰 거야. 억이니까. 그렇지?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냥 농담한 거고 억 지웁시다. 억이라 생각하고. 자, 한번 해볼까요? 뭐냐 이 문제가. 봐봐. 또 튕겨나가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쉬어라고. 아이패드가 지금 쉬는 시간을 갖자고 지금. 그러니까 자,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수학중심 206페이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206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먼저 보자. 자, 좀 힘 좀 내게요. 100원짜리 동전이 3개입니다. 50원짜리가 3개예요. 10원짜리 여러분 쳐다보진 않을 수도 있어. 돈은 돈이야. 10원도. 10원짜리 2개네.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가 있어. 근데 뭐라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지불한다. 지불한다면 돈을 준다 이 말이죠. 근데 뭐냐면 조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지. 여러분 2개 있습니다. 봐보세요. 자, 이거 말이 틀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이거 2개 틀립니다. 방법과 금액.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봐봐. 그러니까 이제 금액은 아니고 방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죠. 봐봐. 잠깐만요. 100원짜리가 3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3개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안 줄 때 있고 100원짜리를 1개 줄 때 있고 100원짜리 2개 줄 때 100원짜리 3개 줄 때 있죠. 봐봐봐. 써볼게. 100원짜리를 안 줘. 0개, 1개 줄 때 있죠. 2개 줄 때 있죠. 3개 줄 때 있겠죠. 또 50원짜리는 3개가 있었으니까 100원짜리 안 줄 때 있죠. 50원짜리 안 주죠. 1개 줄 때 있죠. 2개 줄 때 있죠. 3개는 아닌 3개 줄 때 있죠. 이렇게 10원짜리는요. 2개 있으니까 아예 안 줄 때, 1개 줄 때, 2개 줄 때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지불하는 방법이 나와? 여기가 4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4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3가지가 있잖아요. 요거 동시에 다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어찌해야 돼요? 곱해야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떻게 이걸 말해야 될까? 이럴까? 수영도 한번 그려볼까? 자, 100원짜리, 그죠? 50원짜리, 1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100원짜리를 아무것도 안 줘. 그럴 때 50원짜리 몇 개 줄 수 있어요? 1개도 안 줄 수 있고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렇게 되죠. 100원짜리를 1개도 안 주고 50원짜리 1개로 안 줬을 때 10원짜리는 하나도 안 줄 수 있고 1개 줄 수 2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영도를 계속 그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4 곱하기 다시 4 곱하기 얼마입니까? 3개씩이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몇 가지야? 총 48가지입니다. 맞지? 근데 요 답이 아니야. 왜 답이 아니죠? 여기서요 딱 한 가지 빼야 돼. 왜? 그 한 가지가 0원은 안 되거든. 그러면 0, 0, 0 딱 한 가지 있잖아요. 요 한 가지를 빼줘야 돼. 이 답이 몇 가지? 47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3가지잖아요. 동전이 3개 있어죠. 100원짜리. 그러면 3개를 여기다 1을 더해야 돼. 왜 1을 더하죠? 1개도 안 줄 경우 있으니까. 3개를 4가지로 오고 3개 있으니까 여기도 1개는 안 줄 수 있으니까 4가지. 여기는 2개 있었으니까 1개는 3가지가 뭐죠? 그래서 4고 그래서 하나를 더 빼. 모두 0원일 때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1번. 자, 2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 2번은 좀 달라. 2번은 뭐야 지금?
지불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불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금액은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건 좀 알아놔요. 여러분이요. 여기서 좀 주의할 거 뭐냐? 100원짜리를 두 개를 써버리면요. 50원짜리죠. 50원짜리를 두 개를 쓰면 얼마죠? 돈이 10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100원짜리 한 개 쓴 거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봐봐. 50원짜리 두 개 쓴 거하고 100원짜리 똑같이 100원이야. 그럼 이 금액은 똑같거든요. 우리가 금액인데 그럼 이 두 개가 두 가지야, 한 가지야? 한 가지로 봐야 되면 이거 헷갈린다는 거야. 얘가 중복돼 버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하냐? 금액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할 것이 뭐냐? 중복이 안 되게 해야 돼. 안 되게. 그러면 중복이 안 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요. 돈을 바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100원짜리로 다 50원짜리 둘 중에 하나 중복이 돼. 근데 10원짜리는 중복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20원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중복이 안 되게 쓸게요. 중복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적은 금액으로 바꿔야 돼. 그 말은 적은 금액이란 말은 100원짜리를 얼마짜리로? 50원짜리로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럼 10원짜리는 중복이 안 되니까 이건 필요 없고요. 이 100원짜리 50원짜리가 중복이 되니까 100원짜리를 모두 50원짜리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이렇게 바꿔지겠죠. 자, 색깔 바꿀게요. 그러면 결국에 50원짜리가 총 몇 개 있다는 소리야?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이 3개면 50원짜리 6개죠. 그지? 50원짜리 6개잖아. 그러니까 50원짜리 총 몇 개야? 9개로 보고요. 그지? 이제 10원짜리 동전 몇 개로 봐야 돼? 2개로 보고 시작한다. 이렇게 합니다. 중복이 될 때는 적은 금액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자, 50원짜리 9개지 10원짜리 2개죠. 그럼 아까처럼 하면 50원짜리를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9개까지 쓸 수 있죠. 그럼 이건 총 몇 가지야? 10가지가 되겠죠. 10원짜리도 하나도 안 쓸 수 있고 1개 줄 수 있고 2개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3가지가 되겠죠. 그럼 2개를 곱해야죠. 그럼 몇 가지야? 30가지인데 자, 여러분 요 30가지 아닙니다. 왜? 0원은 제해야 돼. 여기 제로 한 가지가 빠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총 몇 가지입니까? 29가지야. 자,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2개가 틀립니다. 2개가 뭐냐? 그 2개가 뭐가 틀리냐? 지불하는 방법하고요. 그지? 지불하는 방법하고 지불하는 금액은 틀리다. 근데 원리는 똑같아. 그죠? 플러스 1을 해야 돼. 개수에다가. 그래서 다 곱해. 그리고 0원은 빼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거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문제 521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520번 좀 속도로 빨리 되겠습니다. 봐봐.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7개죠. 자, 여기서 2개죠. 지불하는 방법이네. 금액 아니야. 방법이니까 아까 어떻게 했죠? 500원짜리가 동전 2개니까 하나도 안 줄 수 있고 1개 줄 수 있고 3가지가 나오죠. 100원짜리도 3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줄 수 있고 4가지가 나오죠. 10원짜리는 7개니까 8가지가 나오죠. 이걸 전부 곱해야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96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96가지가 답이 아니죠. 왜? 여기는 000가 들어가서 0원은 제외한다 했죠. 여기서 한 가지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이 얼마죠? 95가지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 푸면 돼요.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금액 아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22번 문제입니다. 자, 10,000원짜리가 좀 돈이 올라가네요. 좀 기분이 좋네. 한 장. 5,000원짜리가 4장. 1,000원짜리가 3장입니다. 먼저 지불할 방법이 A라 그랬지. 자, A 구해볼게. 자, A는 어떻게 하죠? 이제 좀 속도를 내자. 지폐가 한 장이었지? 그러면 하나도 안 줄 수 있고, 하나도 안 줄 수 있고, 한 장 줄 수 있으니까 2가지죠. 4장이니까 5가지죠. 3장이니까 4가지죠. 여기서 1을 빼야 되죠. 0원은 제하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A입니다. A는 얼마 나옵니까? 그러니까 40, 39가 나오네 A가. 그렇지? B 해볼까요? 자, B는 지불 금액이지. 아까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금액이 중복되는 걸 따져보자. 어디가 중복될까요? 요거 봐봐. 5,000원짜리가 4장이니까 5,000원짜리 2장을 쓰면은 많으니까 요 두 개가 중복되는 5,000원짜리 많으니까.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금액이 작은 쪽으로 바꿔줘라 그랬지. 그럼 얼마로 바꿔야 될까? 10,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원짜리로 바꿔자. 5,000원짜리로 다 바꿔. 그러면 10,000원짜리 한 장이 5,000원짜리 두 장이니까 여기가 4장 있으니까 5,000원짜리 몇 장입니까? 6장이 되겠죠? 1,000원짜리는 3장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지? 5,000원짜리 6장을 하나도 안 줄 수도 있고 6장 7가지가 나오죠. 여기는 1,000원짜리 3장이니까 하나도 안 줄 수 있고 3장을 그냥 4가지가 나오죠. 이 두 개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28가지인데 여기 28가지 중에서 0원이 있죠. 500원짜리 하나도 5,000원짜리 하나도 안 주고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주니까 한 가지를 빼줘야겠죠. 그러면 답이 몇 가지입니까? 27가지야.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더해라 그랬죠. 그지? 그럼 답이 얼마야? 39대 66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되셨죠? 이해되신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했을 때는 좀 이해가 됐지만 여러분이 또 혼자 또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몇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경우수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리지만 고생 오늘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상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